영어로는 그 basis라는 그런 그 용어를 우리는 그 한글로는 기저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기저 집합이라고. 그러니까 기초가 된다는 의미예요. 기저는요. 자, 이거는 뭘 나타내는 거냐면 행렬 n by 1으로, 그러니까 n 차원 벡터죠, 그죠? n 차원으로 표현되는 모든 그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벡터의 집합을 기저 벡터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어를 그 선형대수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몇 가지를 알고 그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요런 스팬이라는 용어, 펼쳐져 있다. 우리가 스팬 그러면 이렇게 쭉 퍼지는 걸 얘기하죠. 지금 스팬이라는 용어는 언제 보통 많이 쓰냐면 임의의 벡터는요, 어떤 벡터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저 벡터 집합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 기저 벡터 집합을 통해서 n 차원 벡터 공간에 펼쳐진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벡터든지 간에 그 소위 n 차원 공간에서 그 n 차원 공간을 이루는 기저 벡터들을 가지고서 펼쳐져서 모든 벡터들을 하나하나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어떤 기저 집합 V sub i라는, 그러니까 i는 1부터 n까지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러니까 n개의 기저 벡터가 있는 거예요. 지금 n개의 벡터가 있는데 그 벡터로 우리가 임의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그 기저 벡터에다가 상수 하나씩을 곱해서 그걸 다 n개를 더해주면 어떤 임의의 또 다른 벡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거는 어디에 또 존재하는 거냐면 그 n차원 그 기저 벡터로 만들어지는 공간 안에 하나의 점입니다. 지금 이 수식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선형 결합일 얘기를 배운 이유가 바로 이건데, 지금 보면 x는 누구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v라는 기저 벡터 집합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이 수식은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선형 결합,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선형 결합을 해서 x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것도 뭐 새로운 이그젬플이 아니라 앞에서 봤던 수식 그대로인데 다른 퍼스펙티브로 설명을 지금 해보는 것 뿐이에요. 지금 보세요. 벡터가 몇 개 있어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x라고 표현하면은 좀 그렇고요. 우리가 그 이제 기저 벡터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v1이라고 불러볼까요? v1이라는 벡터가 있고요. v2라는 벡터가 있고요. v3라는 벡터가 있는데, 여기서는 n차원 얘기를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일반화 시켰을 때 얘기고, 지금 얘는 3차원 얘기죠. 3차원 공간에 있는 v1, v2, v3라는 기저 벡터들에다가 이것들을 선형 결합, 즉 실수값 하나를 곱하고 각각, 그죠? 6과 3과 9를 곱하고 그거를 다 더해준 결과로 또 다른 벡터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이 x라는 요 만들어진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진 벡터는 또 몇 차원 공간에 존재해요? 당연히 3차원 공간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임의의 벡터는 여기서는 지금 이 x라는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건데, 얘는 기저 벡터들의 선형 그 결합으로 이렇게 n차원 공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지금 보면은 새로운 용어를 배워서 굉장히 저게 새로운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개념을 정리하는 것 뿐이지 가만히 보면 100, 010, 001 다 뭐예요? x축, y축, g축에 해당되는 그 단위 벡터들이에요. 그러니까 x축 곱하기 3 더하기 y축 곱하기 6 더하기 g축 곱하기 9는 당연히 3, 6, 9라는 값을 갖는 또 다른 벡터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것 뿐이에요.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를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 늘 사용하는 3차원 공간에서 점 하나 표현하는 건 알고 보면 그 깊은 곳에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또 다른 기저 벡터에 대한 얘기, 기저 집합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요. 만약에 어떤 임의의 벡터 A가 U sub i의, 이건 집합 기호니까요. 그 여러 개의 U sub i라는 벡터들의 선형 조합으로 표현이 되어질 수 있다면 벡터 집합
U1부터 U2부터 UN까지는 벡터 공간에 대해서 기저를 형성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또 얘기해 보는 거예요. 지금 기호를 바꿔서 조금 헷갈리지만 지금 요 위에 거를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X가 V라는 거의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요 그 V라는 그 벡터들은 알고 보면 기저에 해당되니까 기저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얘를 그 V와 X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좀 더 거꾸로 반대쪽으로 한번 설명해 본 거죠. 그러니까 즉 임의의 벡터를 우리가 임의의 또 다른 그 U1부터 UN까지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 뭐예요? 얘네들은 알고 보면 기저 벡터들의 집합이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요럴 때 그 계수값들이 있죠. 여기에 기저 벡터들의 우리가 곱해지는 A1, A sub 1, A sub 2 조금 지우고 다시 할까요?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 그 첫 번째 기저 벡터 곱해지는 값 A1, 두 번째 값 A2, 요거는 스칼라 값이라 그랬죠. 그 굵은 할자로 안 쓰면 요 값들의 그 모임이 집합을 이렇게 구했을 때 얘네들은 누구에 해당되는 거냐면 기저 벡터 집합 U sub i에 따른 벡터 x의 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U sub 1이 요 정도 크기로 있고 U sub 2가 요 정도 크기로 있고 그 성분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요 계수가 그 의미를 갖고요. 우리가 근데 그럼 어떤 것들을 어떤 벡터들이 기저를 형성할 수 있을까? 기저로 사용될 수 있을까? 기저 벡터로 사용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거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그 굉장히 포멀하게 정리한 것뿐인데요. 기저를 형성할 수 있는 요 벡터들은요. 아무 벡터들만 갖다 놓고서 얘네들이 기저 벡터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선형 독립인 성질을 가져야지만 기저 벡터로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좀 더 수학적인 좀 더 그 정확한 표현은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선형 독립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어떤 벡터들이 선형 독립인 성격을 갖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얘네들은 기저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구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우리가 선형 독립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보세요. 즉 여기 보면 우리가 두 번째 그 예에서 x1부터 xn까지의 n개의 벡터들이 곱하고 더해서 0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모든 개수가 0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 벡터는 어떤 벡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형 독립의 성질을 갖는 벡터인데 얘네들은 기저 벡터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는 벡터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를 또 하는 건데 3차원 벡터에서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x축은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길이가 1인 그리고 y축으로 길이가 여기 1인 벡터 그리고 g축으로 길이가 1인 벡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호를 새로 쓸게요. 얘를 u sub x, 얘를 u sub y, 얘를 u sub z라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기저 벡터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은 축은 기저 벡터니까 그죠? 근데 얘네들은 왜 기저 벡터로 사용될 수 있을까?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네들은 선형 독립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u sub x와 u sub y와 u sub g가 선형 독립인 관계이기 때문에 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선형 독립인 관계가 없으면 서로 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당연히 여기 요 세 개만 축이 가능하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요 축을 살짝 돌리면 또 다른 기저 벡터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선형 독립인 그 관계가 유지되려면 아까 얘기한 그 정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관계가 주어지면 얘네들은 또 선형 독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이거는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덧 프로덕트 얘기를 다시 하는 거거든요. 덧 프로덕트 얘기의 그 정의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벡터와 그리고 또 다른 벡터를 하나는 그 전치 옆으로 눕혀서 그 트랜스포즈에서 곱하면 그게 두 벡터 간의 덧 프로덕트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호를 쓰면 우리가 이렇게도 쓰는 거죠. u sub i 도트 u sub j. 요게 덧 프로덕트니까 그죠? 요 덧 프로덕트의 연산과 요거는 똑같은 건데 덧 프로덕트를 취했을 때 그 i하고 j가 같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기 자신을 덧 프로덕트 취했을 때는 0이 아닌데 자기 자신이 아닌 i하고 j가 다른 경우에는 0이다. 이런 관계가 뭐냐면 서로 오토고널한 관계, 앞에서 배웠던 우리가 지난 시간 거를 리뷰한 것처럼 서로 수직인 관계가 이렇죠. 수직이면은 각도가 90도이기 때문에 코사인 90이 0이 돼서 무슨 값이 벡터든지 간에 곱했을 때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런 u sub i와 u sub j가 특히 그냥 0이 아닐 뿐만 아니라 0이 그러니까 그 같은 거 자기 자신끼리 곱했을 땐 어떤 특정한 그 크기를 갖는데 그게 항상 1이면 왜냐하면 얘네 둘이 크기가 1인 경우죠. 얘의 크기가 u sub i도 크기가 1이고 그죠? u sub j의 크기도 크기가 1이면 1 곱하기 1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소위 같으면 코사인 0이니까 당연히 값이 1이죠. 그래서 요 값이 1 곱하기 1이 되면은 당연히 값이 이렇게 1이라는 값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얘는 u sub i의 값이고 얘는 u sub j의 값이고 얘는 코사인 0도의 값이 1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같은 그 벡터를 곱했을 때, 덧 프로덕트 했을 때 1이 되려면은 그 자기 자신들이 크기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벡터들, 기저 벡터들의 길이가 1인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정규 직교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즉 아까 얘기한 오토고날에다가 길이가 1일 경우에는 이름을 조금 바꾸죠. 그 오토노멀이라고 부르는 정규 직교라는 이러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자, 다시 얘기해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임의의 모든 벡터들은요, 그 벡터가 존재하는 공간을 이루는 기저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이 기저 벡터는 어떤 성질이 있어야 되냐면 기저를 형성하는 그런 벡터들은요, 선형 독립적인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좀 더 수학적인 표현을 따지면 그 기저 벡터들끼리는 서로 정규 직교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즉 이거는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예요. 서로 다 이루는 각도가 90도를 이루어야지만 그리고 길이가 1이어야지만 축의 벡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바로 선형 독립이라는 내용을 배운 거고요. 지금 기저 집합이라는 걸 배운 거고 그리고 정교 직교라는 내용들이 다 결국에는 임의의 공간에서의 한 점, 그게 결국은 벡터인데 그 친구들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그 구성 성분에 해당되는 벡터들이 기저 벡터고 기저 벡터는 이런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